선생님 나눠 이거 두 사람 받아서 한번 봐봐. 성경이는 집에 잘 찾아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 알지? 학교에 있는데요. 껍데기가 있으니까 알지? 그러면은 총 3개가 되는 거야, 여기에 받을 게. 적형이랑 수투가 삼각함수랑 극한이랑 이렇게 2개야. 그래서 어제 선생님 얘기했지만 평일에 그 극한이랑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삼각함수랑 그게 같이 나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수투 가져와라 했으니까 삼각함수 나가자. 무슨 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거부터 안 나가겠지만 이거 다음에 이거예요? 그 순서로는? 순서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배워야 사실 뒤에 함수 극한을 할 때 여러 가지 함수 극한을 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뭐 시험 전 얘기긴 하지만 시험 전에는 시험 범위 아직 안 잡혔을 때 학교 선생님이 뭐 만약에 모르는 거는 그냥 그것만 대충 가르쳐 주면서 넘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차피 방학 때 진도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있으면 다음 주면은 방학이잖아. 그렇지 다음 주가 방학 다음 주가 금방이지. 응. 방학이 근데 방학이 좀 방학이 아니고 그러거든. 네. 그냥 광복절 전에 계약하는 건 좀 처음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 과정을 못 바꿨잖아요 중간에 이 정부가 바뀌면서 그래서 뭐좀 바꾼 거. 근데 무슨 방학 끝나고 일주일 야자 안 쓸 수 있어요. 뭐지 교장선생님 그거 해본다고 생각해보면 힘든 거 힘들다. 야자 주는 거 진짜 공부하네. 그거는 뭐 생각해보자. 야자를 안 하면 방하는 거랑 뭐 비슷하잖아. 수업을 하냐 안 하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방학이 하루 있지 하루. 우와. 아니 수요일은 원래 주죠. 모르겠어. 이번에는 어떻게 됐지 하고 나가고 보인데 뭐 하루방학 언제 하냐 하면 아니 그렇게 안 해. 달력 7월 30일 언제? 받으니까요. 많이. 7월 31일이 목요일이야. 보통 목금 이렇게 했었어. 과거에. 목금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날 원래 쉬니까 이렇게. 너희는 뭐 목요일 하루 정도는 쉬는 거 알겠지? 보고 7월 30일 그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 보고 그때 할 수도 있고 너희가 이때 놀거든? 이때 그 학교 방학 보충 수업 이때까지만 나가고 개학이 이때일 거란 말이야. 이 개학이 이때야. 이때 그래서 이렇게 좀 논다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때 놀 때 그냥 이렇게 학원 방학도 이때 맞출까? 왜냐면 이때까지는 이때가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어. 이때까지 작년까지는 이때가 항상 개학이 이쯤이거든. 개학이 이랬었는데 바뀌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짧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로 학원 방학을 맞출까 그냥 생각 좀 해도 돼. 아직 확실히 안 됐어. 영어생이랑 뭐 이래저래 선생님의 시댁 식구와 여러 가지 좋은 해본 결과 정하도록 하겠다. 나의 시댁이 아주 중요한 입지가 있다. 알겠지? 그냥 어른들랑 같이 있어야지. 어른들도 같이. 자, 우선 39쪽 페이지거든. 교과서 가진 사람은 39쪽으로 선생님이 나눠준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맨 앞이야. 여기 보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할게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야. 전에 성경하고 준영이 선생님이랑 했어. 기억이 안 나지? 그렇지? 뭔가 배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 거야. 그렇지? 그렇지만 여기가 공식 굉장히 많이 나와. 맞지?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페이지에. 뭐가 다 외우네? 보면 나 페이지 넘길 때 하다가 공식이 막 나왔었어. 그래서 요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니까 아무래도 무슨 공식 같은 애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 60도의 값은 알잖아. 그치? 사인 60도의 값을 알고 사인 45도의 값을 알아. 하지만 사인 15도의 값을 아니 모르니? 몰라. 특수각이 아니니까. 우리 줄 거거든. 그치? 이걸 몰라. 그래서 사인 15도의 값을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 한번 요령을 살펴보니까 한번 내가 이걸 둘을 적은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면 15도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계산법만 우리가 안다면 이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뭐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사인 30도의 값을 알고 사인 45도의 값을 아니까 이 둘을 이용해서 사인 75도, 이 75도라고 하는 거는 30도 더하기 45도, 뭐 이런 값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특수각의 값들은 되게 한정돼 있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넓혀보는 거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나? 너희들 전에 이제 복습할 때도 했지만 동경이다, 단위원이다 뭐 이런 건 좀 알지, 그치? 동경이 뭔지 알죠? 시계바늘 같은 거, 시계바늘.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동경이라고 하는 시계바늘 같은 애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얘가 요쯤 나타내고 있어, 동경이. 그래서 요 이루는 각이, 이걸 시초선이라고 하지, X축 양의 각이야. 요 이루는 각을 예를 들어서 베타라고 하고, 얘가 동경 길이는 똑같아. 동경 길이는 똑같다고 보고 요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둘이 이루는 사이가 뭐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각이 될 수 있어. 맞지? 될 수 있어.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빼기각 같은 거 얘기했는 거랑 좀 유사한 부분이 보이죠? 그치? 이걸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면 얘 있죠, 얘. 요 점의 좌표를 우선 정해볼게. 그러면 이거 있죠.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동경 길이라고 하니까 보통 동경 길이를 뭘로 정하냐면은 R이라고 보통 정하거든. R. 근데 여기서 R이라고 정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단위원으로 할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단위원. 그래서 단위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로 두겠다. 그럼 얘도 1이다. 이렇게. 일부러 단위원을 쓰는 거야. 지금 쉽게 풀려고. 알겠지? 그래서 단위원 중에 있는 데 반지름이 1이, 그래서 동경 길이가 1이 그런 애들이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요거에 x 좌표하고 y 좌표를 둬야 돼요. 그러면 x 좌표, y 좌표를 어떻게 두냐면은 내가 동경이 이렇게 되고 그 동경 길이가 1인데 x 좌표는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수선을 이만큼이 x 좌표야. 이만큼이. 그치? 그러면 요만큼이 x 좌표면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얘를 x 좌표다라고 썼다 치자. x라고. 그럼 이것도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은데 안 외웠을 수도 있으니까는 풀어주면 이렇게 정의가 뭐야? 코사인 정의지. 그치? 코사인 정의니까는 코사인 베타가 얼마란 얘기야? 1분의 x. 그러니까 x좌표가 뭐에 해당해? 코사인 베타에 해당하지. 그래서 이거를 코사인 베타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내가 얘를 y좌표 역할인지 모르니까 y라고 했다 치자. 근데 얘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이 베타라고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하는 값은 5분의 뭐야? 1분의 y지.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애가 사인 베타. 그래서 여기를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것처럼 외우자. 우리 이제 자연계획도 계속 할 거니까 어떤 삼각형이 있어서 요 윗변 길이는 그 각의 빗변 곱하기 코사인 값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 각에 대해서 동경 길이 R이다.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이지? R 코사인 세타고 얘는 이렇게 사인점이 R
사인 세타예요. 이거 외워두면 되게 편해요. 알겠지? 좌표 정할 때. 왜? 이게 좌표가 x좌표 역할이 되는 게 y좌표 역할이잖아. 만약 이쪽 편이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지. 음수인 것 고려해서. 그러면 요 좌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요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알파잖아 지금. 그치? 동경비도 똑같이 1이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좌표도 우리가 만들어놨어. 그럼 요 상황에서 얘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를 여기 삼각형 보이지? 이렇게 삼각형. 그치? 그러면 내가 좌표를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이 길이가 나와요? 안 나와? 나오겠지? 그치? 이 길이는 2점 길이겠지? 2점 길이는 우리 공식 있죠?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그래서 루트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알파니까 알파에서 뺄게.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x끼리 뺀 거 제곱. 그 다음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 제곱. 얘가 된다. 그러면 너희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또 뭐냐? j 코사인 법칙을 또 좀 알고 있어야 돼. 미리. 알겠어? j 코사인 법칙은 좀 틈틈이 외우도록 해요. 너희들이 기백을 해도 또 필요하다. 알겠어? 지금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j 코사인 법칙이 뭐냐? 여기다 또 좀 적어줄게. j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삼각형 ABC. 예를 들어서 이 각에 대해서 내가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뭐 하여튼. 그리고 여기 길이를 알고 여기 길이를 알 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각을 ABC라고 보고 그리고 그 마주보는 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해서 길이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각의 코사인 값하고 관련 있는 건 이거 마주보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 그래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2bc 코사인 a 요 공식이 있어요. 이게 j 코사인 법칙인데 왜까지 하면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거 옛날에 뭐 배웠던 그 너희 그 고1 복습할 때 그 이런 거 있었지. 사인 법칙, j 코사인 법칙 있었어. 그래서 공식이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우선 지금 알아보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도 요게 그대로 성립이 되겠지. 그치? 삼각형이니까. 그치? 왜? 요 길이들이 다 있잖아. 그리고 이거랑 마주보는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가지고 옆에다가 좀 적어볼게. j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마주보는 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마주보는 거에 이 길이를 a 역할로 보는 거야. 제곱을 쓴다. 루트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 루트 없는 거 적을게.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좀 그렇긴 한데 얘를 한번 이해는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고 한 번만 적분이 안 할 거다. 딴 거는 중요하다. 그러면 얘는 제곱은 b제곱 c제곱 전부 1이죠. 1제곱 1제곱 마이너스 2 1이지 그치? 그리고 옆에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돼요. 그러면 나머지 계산 중 하자. 이것도 풀고 제곱 풀게.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이 밑에 적어야죠.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는 얘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옛날에 배운 공식 중에 또 이런 게 있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이렇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각이 똑같고 제곱의 합은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1이고 또 이렇게 두 개가 1이에요. 그러면 1이지. 2 마이너스로 나머지 적을게.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2는 전부 나누자. 없어지지? 그러면은 1이고 얘도 없어진 거고 요거 없어진 거고 요거 1이고 요것도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일로 넘기기 전에 이렇게 하자. 이것도 없어
없으니까 아예 없애자. 빼서 없어졌다. 지금.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거 다 이렇게 이게 바로 가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을 얻어냈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즉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신신으로 반대. 이게 덧셈 정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가 이제 유도가 되는데 어떤 게 유도가 되느냐? 이 알파 베타는 그냥 임의의 값이거든. 임의의 값들이니까 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는 식을 얻어냈단 말이야. 제이콥스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베타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 개념처럼 이게 음수의 값은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치? 그걸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은 또 다른 공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 그 공식이 바로 어떤 공식이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뭐가 달라지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요거만 달라진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신신은 똑같은데 중간에 뭐가 반대야.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일 때가 있으면 사인일 때는 또 뭐냐? 사인일 때는 여기다가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를 대신 집어넣으면 프라임이겠지? 대신 대입한다. 이렇게 2분의 파이를 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너희 코사인이 뭐로 바뀌는 거 알아? 사인으로 바뀌지. 그치?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거 했으니까 이거 위에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얘는 코신신이었는데 얘는 신코 부호는 똑같이 가요. 코신 이렇게 신코코신 알파 베타 이건 변하지 않아요. 코코신신 신코코신 마이너스일 때는 똑같아. 신코코신은 똑같아. 근데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똑같이 간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 그러면 사인 코사인만 있냐? 탄젠트도 우리가 알아야 돼. 탄젠트. 그러면 탄젠트는 너희들 탄젠트 옛날에 배울 때 이 정도까지 배웠었거든.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 탄젠트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 코사인인데 사인이다라고 배웠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사인 코사인 다 했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려면은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딱 되겠네. 그치? 근데 뭐가 길죠? 그거를 나누기를 따라서 예쁘게 정리를 해. 탄젠트로 전부 바꿔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탄젠트 공식도 나옵니다. 탄젠트 공식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게 플러스잖아. 이게 그대로 똑같이 가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 대신에 밑에가 좀 특이해요. 1 마이너스 반대다. 반대 적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빼기는 뭐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선생님 적는 거 빨간 거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똑같이 간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럼 빼기니까 여기가 부호가 반대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외워야 되는 공식은 6개. 이걸 우리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한다. 자, 문제 지금 삼각함 덧셈 정리라고 해요. 선생님 요거 하나만 유도하고 나머지는 안 한 게 유도 과정은 요즘 너희들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 그냥 결과적으로 어디서 왔어? 제이콥사인 법칙에서 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의 손질들을 이용해서 가볍게 싹싹싹 바꿔가지고 부호 높이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등등 다른 애들의 공식을 끌어냈다. 그런 얘기야. 알겠냐? 이거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를 모르면 이걸 안 해보잖아? 하나도 못 푼다 문제. 기억나지? 하나도 못 푼다 진짜. 알겠어? 이게 지금 공식 외우라고 어디 페이지에 나오냐.
41페이지에 탄젠트 얘기가 나와요. 유도 과정은 여기서 한 번 다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도 너희들이 알 수 있어. 관심이 있다면. 알겠어? 그렇다면 여기 문제를 좀 풀어봐라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간단한 거 Q1, 뭐 Q2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자. 공식의 향연이에요. 진짜 향연이다. 이 단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알겠지? 뒤에 그거 계속 있다. 그래서 선배는 힘들었다 했잖아. 그래서 합니다. 공식만 외우면 되게 쉬워요. 자, 사인 75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사인 75도라고 하는 건 특수각을 어떻게 더하고 뺐을 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30, 40이지. 사인 30도 더하기 45도. 수연. 자,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 역할인 거야. 알파,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신, 코, 코시, 부호 같이 간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알파, 베타 역할이야. 신, 알파, 코, 베타. 부호 똑같이 더하기 코, 알파, 신, 베타. 이렇게 공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인 30도 특수각이 얼마지? 떠올려야지.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야 30도에 납작한 거. 납작한 거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코사인 45도는 똑같은 거. 그렇지? 양쪽이 대칭되기 똑같은 거. 그래서 뭐 루트 2분의 해도 되고 2분의 루트 2 해도 되고 2분의 루트 2 할까?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했는데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야? 2분의 루트 3이지, 그치? 만약에 이거 아직까지 다 배웠으면 이거 그려보면 돼, 너희들이. 그리고 그리면 되지? 1대 1대 루트 2. 선생님 몇 도가 있는 거니 대충 가보죠? 1대 2의 루트 3. 얘는 1대 2의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있겠지, 그치? 이 세 개밖에 없어. 그냥 안 헤어지면 그냥 그림을 봐. 그림 그려놓으면 되잖아. 지금 사인, 코사인은 알잖아. 이렇게 사인, 코사인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러면 전체 값이 4분의 루트 2 더하기 4분의 루트 6. 이렇게 적어도 뭐 틀렸다 안 하고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적어도 되고. 다 답이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그러면 코사인 105도는 뭐냐? 60도, 45도라는 걸 딱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전 싫어요. 90도라고 안 돼. 60도, 45도. 그치? 60도 더하기 45도. 그럼 바로 가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거야. 그치? 코코신이냐? 그러면은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부호가 반대로 갑니다. 코사인은. 그리고 사인 60도, 사인 45도. 그래서 코사인 60도의 값이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고, 얘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럼 얘는 답이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이런 계산들. 15도는 뭐냐? 15도는 45도 빼기 30도. 이렇게 하든지, 60도 빼기 45도 하든지, 마음대로야. 다 똑같은 답이 나와요. 뭘 하든지. 그러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그러면 신코 코시 똑같은데 부호는 마이너스야. 신, 코, 마이너스 똑같이 가고, 코, 신. 이렇게 적겠지, 그치? 그러면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4.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계산되겠죠. 되겠어? 이런 거. 이거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온다. 이게 섞이기가 나오겠지, 그치? 섞인 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 Q2로, 얘는 탄젠트 정리하는 문제거든, 탄젠트. 그러면 이 위에 Q2 1번은 탄젠트 105도 2번은 15도 이렇게 있어. 좀 전에 105도 같은 경우에는 60 더하기 45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이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지. 이거 아직 안 외웠으니까 이거 보라고 이거 지금 안 지운 거거든. 자, 보고 적용하는 걸 봐. 적용하는 거. 더하기니까 더하기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45도 1 마이너스 탄젠트 60도 곱하기 탄젠트 45도 이렇게.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얼마냐? 루트 3 이거 알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 얘는 왜? 루트 3 1이니까 루트 3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유리화 해야 된다 알겠지? 유리화까지는 안 할게. 그 다음 15도 같은 경우는 45도 빼기 30도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공식 한번 적으면 탄젠트 45도 빼기 탄젠트 30도 그리고 1 플러스 탄젠트 45도 탄젠트 30도 계산. 그래서 탄젠트 1 얘는 3분의 루트 3 얘는 그럼 둘이 곱하는 거니까 3분의 루트 3 얘는 분분수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유리화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될 거야. 여기들 분분수 할 때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계산을 한다고 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1 플러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걸 3분의로 통분해서 3을 없애고 이렇게 해도 돼. 자기가 그게 늘 익숙하게 계산하면. 근데 이제 똑같이 3, 3이 있으니까 여기다 3을 곱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도 돼요. 맨 결과는 똑같아. 생각은 똑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길게 안 적어도 되니까 왜 옆에다 붙이면은 바로 계산이 되잖아. 그래서 편할 수도 있다. 알겠지? 요령이에요. 그러면은 한 장 넘겨보자. 깨고 수요는 좀 깼어. 한 장 넘겨보면 예제 문제 봐봐. 예제 문제. 예제 문제 같은 애들이 있구나. 그런 얘기야. 예제 문제. 그럼 예제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면 여기서 애들이 폭이 엄청 해. 안 그래도 포기한 애들도 좀 아직 좀 나오긴 나왔을 거야. 그렇지? 좀 나오긴 나왔을 텐데 여기서 참 많은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포기를 해. 솔직히. 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게 쉽거든. 하나씩 근데 이게 섞여요. 그러면 어려워. 문제. 솔직히. 좀 생각하고 이 공식 써야 되나 저거 써야 되나 이렇게 해보려서 알지. 그렇지? 그래서 앞에 예제 문제랑 뒤에 단어 평가 문제랑 확 달라. 수준이 엄청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해요. 근데 삼각함수를 포기하니까 극한에서 막히고 극한을 포기하면 미분에서 막혀요. 미분을 포기하면 적분에서 막혀요. 이게 연쇄적이다 보니까 수학을 이렇게 매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열심히 하자는 거지. 남 포기할 때 난 더 열심히 이렇게 알겠지? 예제를 보면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고 사인 베타가 3분의 1 이제 특수각 같은 건 안 해오도 되는 거야. 이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값을 줬어. 지금 옆에 힌트가 0보다 크고 알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베타 파이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다. 여기서 왜 괜히 주지 않는다 절대로. 태어나지는 막 대놓고 눈감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야 그러면 공식이니까 공식을 적는 거야. 공식을 적어보면은 이 더하기고 사인이니까 신, 코, 더하기, 코, 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사인 알파는 있는데 코사인 알파가 없다는 거지. 그치? 이거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야. 자, 공식을 쓰고 이거 구하는 게 바로 1학년 내용이다. 1학년 때 배웠다 너희들이.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은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다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줄게. 공식을 이용하는 거 어떤 공식을 쓰는 거냐면 공식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 왜 알파를 해요? 아니, 알파에 관련된 걸 구하려고 하니까 알파를 쓰는 거다. 알겠지? 사인 제곱 알파 똑같을 때 제곱의 합이 얼마라고 했어? 1. 근데 우리는 얘는 아는데 얘를 몰라. 맞지? 얘는 지금 얼마야? 3분의 1. 그러니까 얘는 9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는 9분의 8. 그러면 코사인 알파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지.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알파라고 하는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 1사분면의 각이에요. 1사분면은 모두 플러스. 얼싸안고. 기억나지? 얼싸안고. 모두 플러스. 사인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이게 까먹으면 안 돼요. 다 그 밑바탕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플러스구나. 마이너스는 버려야 돼. 플러스만 된다.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구하고. 알겠어? 그러면 이 사인 베타는 아는데 코사인 베타를 모르니까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공식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냐? 얘는 삼각비를 이용하는 거야. 삼각비. 왜? 삼각함수는 사실 삼각비가 바탕이 되는 얘거든. 근데 이제 삼각비하고 삼각함수하고의 차이점은 부호의 차이. 값은 똑같아요. 비율의 개념은 똑같은데 삼각함수는 평면에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있다 보니까 부호가 생기고 삼각비는 무조건 양수로만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부호로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삼각비를 이용하면 어떤 베타라는 각이 있는데 내가 몰라. 베타야. 여기 베타는 여기에 있잖아요. 삼각비를 이용한다는 거는 그 어떤 각도 전부 예각으로 잡는 거다. 여기에 예각이 아니지만 일반 말이죠. 따지고 보면. 그치? 그래서 예각으로 무조건 설정해서 삼각형 같은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근데 지금 사인 베타가 3분의 2야. 사인이라는 정의는 이렇게 즉 3분의 2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3, 3은 9 2는 4 루트 5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야? 코사인 베타지. 그치? 알파가 있습니다. 맞나? 코사인 베타지. 코사인 베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요렇게 값이야. 그러면 3분의 루트 5 이렇게 해놓고서 부호를 판단하는데 그게 바로 요거.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바로 2사분면의 각이에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요. 이게 편한 사람은 얘를 더 편하게 사용한다. 보면은 지면을 더 적게 잡아먹거든. 얘가 풀 때 얘보다. 알겠지? 그래서 뭐 공식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삼각비를 이용할 것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도록 하세요. 알겠지? 이런 방법이다. 그래서 코사인 베타. 어쨌든 우리는 이거 다 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집어넣기만. 그러면 사인 알파는 3분의 1.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 루트이고 사인 베타는 3분의 2. 계산하면 마이너스 9분의 루트 5 플러스 9분의 4 루트 2이고 솔직히 통분밖에 할 게 없죠. 9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 이 정도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 요런 계산. 이게 Q3도 그렇게 계산해놔라. Q3은 너희들이 좀 이따 해보고 예제 시간이 이렇게만 나왔는데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밑에 예제 2번을 보도록 하자. 예제 2번 할 때는 이제 지면상 이거 보시고 어느 정도 외웠다고 보고 덧셈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덧셈 정리를 제대로 외우면 덧셈 정리를 제대로 외우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공식이 이해가 가. 왜? 덧셈 정리로 유도하거든. 덧셈 정리로 유도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잖아. 완전 까막눈인 채로 외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는 게 잘 외워져요. 그리고 만약에 헷갈리는 게 나올 때도 아마 얘 이걸로 했으니까 요거 나오지 싶었다 이렇게 뭐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덧셈정리 꼭 이해해서 외워요. 지금 예제 2번을 보면 예제 2번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다. 예제 1번은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알겠지? 너희 요번 같은 난이도면 이런 거 안 된다. 알겠지? 근데 예제 2번은 좀 내요. 예제 2번은 시험 문제로든 뭐로든 하여튼 내긴 내거든? 왜냐하면 이게 좀 핵심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지금 y는 2x-2 y는 3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문제 이해부터 먼저 시켜볼게. 그리고 공식도 좀 적어줄게. 공식이 있거든. 먼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니까 두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몰라. 우리가 두 직선을 그려볼게.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무조건 절편으로 그린다. 이제 앞으로도 그릴 때 그래야 정확하게 그린다. 절편. 그러면 y절편 마이너스 2 x절편이 얼마겠어? 1이겠죠? 그러니까 한 대충 묶음 1. 그래서 이렇게 얘가 y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지금 보니까는 마이너스 3이겠지? 마이너스 3이니까는 뭐가 있지? 마이너스 3, 1. 얘가 y는 3분의 1 x 플러스 이렇게 그려. 그러면 예각이 이루는 각이라 했으니까 요거죠, 요거. 요 각을 지금 몰라, 세타. 이렇게 했다 치자. 그치? 요 각을 몰랐을 때 이 예각의 크기. 아,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 원리가 지금 우리가 뭐 배웠어? 삼각함수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세타라는 각이 무조건 뭔가 뭐에서 뭘 뺏는 각일 거다. 더한 각은 아니고 뺏는 각일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각은 뭐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맞지? 막꼭지가 똑같지?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배웠어. 2개 더한 게 세타야. 2개 더한 게 얘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게 이제 이웃한 두 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은 외각의 크기와 같다. 이딴 거 배웠어. 그래서 이 2개 더하기 얘. 그러면 베타 더하기 세타는 알파.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러면 세타가 알파 빼기 베타니까는 우리가 그냥 세타는 모르지만 탄젠트 세타를 적어봤을 때 탄젠트 세타는 결국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을 수 있고 얘는 덧셈 정리. 그러면 뭐만 알면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값은 뭐냐? 요거. 그러면은 이 직선에 대해서 탄젠트 알파. 이건 너희들이 예전에 배웠던 거 공식이 있어요. 어느 직선에, 자,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여기서는 세타라고 하면 안 되겠지. 알파라고 적을게. 알파와 같다. 왜? 이 알파가 뭔데? 알파, 얘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했을 때, 즉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알파면 바로 요 탄젠트 알파인 값이 이 직선의 기울기다. 왜? 이거분의 이거니까. 탄젠트의 정의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랑 똑같아요. 외워야 돼. 이거는 이제 고1 때 배웠던 내용. 너희들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있다면 그 각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다. 그러면 뭐야 여기? 이게 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지. 맞지? 그러니까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탄젠트 알파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이고요. 탄젠트 베타가 이 직선의 기울기 3분의 1이에요 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걸 풀 수 있구나. 그런 얘기. 여기서 이해됐어? 두 분이 지금 버렸어요. 어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들어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러면은 알파 값이 2, 베타 값이 3분의 1. 여기는 둘이 곱한 거니까 같이 적자. 3분의 2. 선생님이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이렇게 해도 된다 했잖아. 3. 공부사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6 마이너스 1. 3 플러스 2. 5분의 5 해서 1. 탄젠트 세타가 1이 나왔는데 그 세타는 예각이야. 예각에서 탄젠트 값이 1이 나오는 건 45도밖에 없어요. 45도라고 적어도 되고 4분의 8이라고 적어도 되고. 알겠어? 이해해서 준영이 생각했어? 그래서 이유는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공식 얘기해줘. 그러면 결국에 이건 덧셈 정리를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보자. 공식화하면요. 공식화하면은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m, y는 m'x 플러스 n'.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이는 예각 세타.
저기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G 해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항상 그 예각은 뺀 값이 된다. 뺀 값. 무조건 예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기에 덧셈 정리가 들어가는 거라서 m 마이너스 m 프라임 1 플러스 m 곱하기 m 프라임. 근데 지금 선생님은 딱 예각이 되는 거가 딱 마치 예각임을 했는데 기울기가 음수인 것도 막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가 선생님이 알파라는 값이 더 크고 베타라는 값이 작으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뺐잖아. 근데 그냥 무작정 공식으로 적을 때는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알 수 없거든. 그치? 절대값 들어간다. 왜?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계산해서 무조건 절대값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 파란 거 그때 내 저거를 했지. 그치? 적혀있지? 도움이는 저거. 여기다 적어. 여기다가 요 파란 거 있지? 요 파란 거 이렇게. 그러면 공식 외운 친구들은 이 정도 간단한 문제는 바로 나와요. 답이. 그냥 뭐 공식 외우면 뚝뚝뚝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답을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아니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리고 솔직히 공식만 너무 의존하지는 말고 원리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문제가 조금 심화되는 애들도 생기게 되거든. 그러면 공식만 너무 외우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생각은 좀 해야 돼. 벗어나는 거지. 여기까지. 뒤에 있는 합성 문제 있어요. 뒤에 연결되는 건 바로 합성이고, 그리고 뭐지? 수입은 못 보겠다. 정됐어. 어쩌나. 5분 남았으니까 5분 끝났다고 하니까 막 잠깨. 그러면 잠이 깼다고 하니까 5분 남았으니까 요거 지금 너네 이렇게 넘겨보면 수익 내가 뒤에 다 붙여놨거든? 50페이지라는 데가 있어. 50페이지. 수익 없어? 50페이지. 이 문제가 요번 시간을 배운 걸 이용해서 하는 학습 문제야. 50쪽에 안내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 내가 말만 하면 아니야. 내가 등만 보면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근이 나와 있고 얘를 풀어라. 우리가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 나오면 진짜 잊을 수 없는 애죠. 잊을 수 없는 거. 근과 계수관계. 그냥 죽을 때까지 나올 것 같아. 마치 그치? 근데 그건 아니고 딱 내년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하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게 두 근 합이지. 두 근 합. 이 두 근 합이 지금 딱 보여. 얼마? 2분의 3. 공식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부호가는데 그치? 2분의 3. 그 다음에 두 근 곱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얘는 a분의 c.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지. 이게 두 근 곱이죠. 저 공식으로 따지면.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이게 다 쓰이는 애들이야. 덧셈 정리 더하기니까 위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들어가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들어갈까? 여기에 그러면 우리 얘가 얘고 얘가 얘네 2분의 3 넣고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거 3분의고 6분의고 뭐 이렇게 뭐 약분하고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나 이렇게 구해지는 거. 이게 기본적인 문제야.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는 오늘 이 정도까지 문제만 봐도 덧셈 정리가 덧셈 정리 자체로 문제가 절대 출제되진 않아요. 항상 변형돼요. 알겠지? 그래서 덧셈 정리를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응용되는 것들을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거 기울기 문제는 중요하다. 나온다 얘는 시험에. 공식 못 적은 사람은 적어요. 내가 적으라고 했다. 공식.
아쉬워? 좀 아쉽지? 아쉬워. 근데 내가 봐서는 평균이 니는 낮을 것 같아. 얘들은 어떻게 보는 것 같아? 얘들 전반적으로? 놓쳤어? 몇 점대가 많아? 몇 점 있어요? 몇 점? 그냥 일반 95점. 그게 한 명씩이지? 걔네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공부하는